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갑이 마르지 않는 평생 부자입니다. 저자는 윤은모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삼성전자와 코카콜라 한국법인, 그곳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뒤에 한국 IBM으로 옮겨 17년간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리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재직 시에는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의 한국 방문 때마다 동행하며 우리나라 경제계의 부자들을 가까이서 만나보았다. 그 시절의 경험은 그의 삶에서 아주 특별한 자산이 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100세 시대에 평생 돈 걱정 없는 평생 부자가 되려면 한순간 반짝 돈을 버는 재테크가 아닌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정의 현금 흐름을 결정짓는 가계 경제 사이클 속에서 삶의 수준을 높이려면 자산과 부채를 새롭게 정의하고 진정한 자산을 쌓아가는 투자의 변별력을 키우고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무형의 가치들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간이 일하게 하는 법, 레버리지의 활용과 현금 흐름, 비즈니스의 본질과 단골 손님의 의미 등 경제적 자유로 가는 원리와 수단, 부자들의 습관을 제시한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에 대한 태도. 이만하면 됐지 뭐. 다들 그렇게 살잖아. 돈이 많으면 고민도 많을 거야. 돈이면 다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야. 가난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틀렸다고 비난할 수만은 없지만 부자에 대한 꿈이 없거나 자신을 속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부자의 꿈을 가진 이들은 자신보다 앞선 사람들을 흠모하고 부러워하면서 더 나은 삶, 더 자유로운 삶, 더 흥분되는 삶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한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의 저자, 그리고 나의 멘토 중에 한 분인 강영우 박사가 대표적인 분이시다. 강 박사는 중학교 시절에 사고로 실명을 했지만 굳건한 신앙 속에서 겸손하지만 강한 의지로 미 국무성 차관보에 오르는 등 보통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해냈다. 나는 그분의 책을 읽는 것은 물론 2시간이 넘는 강의를 듣고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그분이 가졌던 꿈이 얼마나 크고 강렬한지를 느낄 수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이고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믿기 때문이다. 대나무의 마디가 키 큰 대나무를 만들어내듯 불만족과 결핍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크고 작은 성취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희망을 키운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도 젊은 날의 불만족과 결핍이 성공의 원동력임을 고백했다. 그렇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그런 노력과 성취의 과정에서 오는 것이다. 마치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으며 성장하고 삶의 행복을 느끼게 되든 말이다. 더 이상 성장이 없다면, 현재에 만족해 미래에 대한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다면 어느 교수의 말처럼 영안실에 누워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부자들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 일자리가 아닌 사업과 투자에 관심을 갖고 도전한다. 작아도 자신이 주인이 되는 기회를 원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고용해 더 큰 부와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 그들은 봉급과 연봉이 얼마인지보다 자산과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어찌 보면 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자유는 반대말이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안정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안정을 잃을까봐 늘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안정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지적한다.
20년 전의 직장 생활을 돌아보고 함께 안정을 추구했던 많은 선배와 동료들을 보았을 때 기요사키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자유는 도전과 투쟁을 통해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와 좌절을 감내해야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획득한 경제적 자유는 특별한 즐거움을 오랫동안 누리게 해주며 다른 가치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매달리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어느 누구가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한 보수를 준단 말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한 시간과 돈의 교환은 그 기간의 크기에 한계가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주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위험을 대하는 태도다. 부자들은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만든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부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데 장애물과 위험은 늘 존재하지만 지식과 경험을 통해 그것을 충분히 터득하면 어떤 장애물이든 극복할 수 있거나 통제 가능해진다. 워렌 버핏은 진정한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다가온다고 했다. 피할 수 없다면 주도적으로 맞서 경험하고 기회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실수와 실패는 성공의 과정에서 위험을 극복하고 통제하는 법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스승이다. 사실 실패라는 단어가 없다면 성공이라는 단어도 있을 수 없다. 실패를 피하려고 한다면 성공도 피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작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로 가득 차 있다. 사업이나 투자에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실을 모르고 실패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돈보다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 때로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기도 한다. 그 시간들을 모아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한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이라도 소중히 여긴다. 작은 시간들이 모여 무엇을 하기엔 충분한 시간이 만들어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또 필요할 때는 시간을 만들어 투자한다. 필요한 지식과 정보에 귀를 기울이며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며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시간을 할애한다. 그러면서도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삶의 여유를 찾아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렇듯 시간을 보는 관점과 시간을 대하는 다른 자세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가르는 건 아닐까? 그러니 부자들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마음에 새기자. 시간은 아껴 쓰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만들어 투자하는 자산이다. 성공은 성공한 사람에게서 배운다. 성공의 제1법칙이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서 배워야 한다. 배울 곳이 있고 기회가 있는데 혼자 깨우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혼자서 자수성가해 부자가 된 경우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도 스승이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부자들의 생각, 태도, 선택 기준과 습관을 모방해야 한다. 부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와칭이라는 책을 만났다.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라는 것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이끌어내는 내용으로 누군가가 바라보면 사물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바라봄의 효과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모방의 비밀을 배웠다. 나를 남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1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원리를 작용해 부자인 나를 상상하면서 주의 깊게 나를 관찰하면 아직 부자가 아닌 내가 지금 무엇을 변화시키고 무엇을 따를지를 보다 쉽게 깨달을 수 있다. 부자의 꿈이 간절하다면
미래 부자인 당신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웃으면 복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복이 와야 웃게 되는 걸까요? 또 다른 예로 글솜씨가 좋아야 글을 쓸 수 있는가? 글을 쓰다 보니 좋은 글솜씨를 갖게 되는 걸까?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부자가 되는 것이 먼저인가? 부자의 관점과 습관을 갖는 것이 먼저인가? 이는 잘 알려진 비, 두, 해부, 성공 모델에서 모범 답안을 찾을 수 있다. 이미 되었다고 상상하고 그에 따른 생각과 태도를 갖고 그에 걸맞는 노력과 행동을 하면 실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겠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돈이 많으면 사업도 하고 투자를 해서 모든 면에서 여유로운 부자가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큰 돈이 생기기만을 기다린다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스스로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하고 부자들의 관점과 생각을 배워 자신을 쌓아 올라가는 바른 투자를 하면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부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바로 행복한 부자 말이다. 그렇다. 모방의 첫걸음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스스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와칭의 효과와 같은 맥락이다. 당신도 눈을 감고 원하는 부자의 모습을 그려보라. 아내와 쇼핑할 때 가격표나 꼬리표에 눈길을 보내는 대신 너그러운 미소를 날리고 멋진 여행지에서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모습을 그리고 되뇌이자. 나는 부자이다. 나는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자유롭고 좋은 친구들로 둘러싸인 행복한 부자가 될 것이다. 로버트 기요사키에게서 아주 새롭고 특별한 부자의 정의를 발견하게 되었다. 단순하지만 공감을 일으키는 명쾌하고 놀라운 정의이다. 부유함이란 우리가 물리적으로 일하지 않으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날들의 수이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여유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부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부유함, 즉 부의 크기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닌 시간의 크기로 정의된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내가 부를 돈의 많고 적음으로 저울질하고 돈이 많아도 걱정이 없을 수 없는 삶의 무게를 핑계로 대고 있을 때 기요사키는 여유로움이 지속되는 시간의 크기로 부의 정의를 내린 것이다.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경제적 부유함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타당한 정의가 아닌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것임을 새삼 공감했다. 여기서 평생 역시 시간의 단위이다. 내가 만약 오늘 당장 일을 그만둔다면 나는 며칠을 더 살 수 있는지가 부의 척도이다. 모두 시간을 부의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돈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되는 삶의 질을 전제로 하는 것은 물론이다.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지 명확히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돈에 대한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필요하다. 돈이 들고 나는 흐름에 더해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 삶의 방향에 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 결국 돈과 행복은 지혜가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라는 부자의 정의를 삶의 경제적 목표로 삼아 배우고 노력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비록 완벽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라 해도 하나의 이정표로 충분히 가치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희망을 갖고 도전하는 과정 또한 큰 즐거움이다. 빈곤층에겐 돈이란 소비하는 것이고 부유층에겐 돈이란 보존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즉, 가난한 사람은 소비를 생각하고 부자는 투자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할 것인가, 소비할 것인가, 이런 선택과 태도에 있다. 부자에게 돈은 지금의 만족을 위해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키우는 대상이다. 즉, 돈을 버는 이유가 투자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당신이 부자가 될 것인지는 지금 소비를 위해 돈을 벌고 있는지, 투자를 위해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는가? 소비는 감정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돈을 쓰고 싶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족 지연 능력은 바로 감정의 통제력에서 나온다. 소비는 돈에 국한돼 적용되지 않는다. 어쩌면 돈보다 더 쉽게 소비의 유혹을 받는 것이 있으니 바로 시간이다. 돈은 사람에 따라 가진 양이 다르지만 시간은 모두 동일하게 주어지기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누구나 시간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소비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은 게으름이다. 나 역시 하루 중에 소중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일에 어영부영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에게 부끄러울 정도이다. 진정한 게으름은 할 일이나 결정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이라고 하지만 미루어 얻어낸 시간마저 낭비해버리니 망설임과 게으름은 시간 도둑이라 할 만하다. 더 큰 문제는 돈과 시간의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쇼핑을 위해 쓴 시간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는 만족을 지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소비하는 대신 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런데 돈을 쓰고 싶은 소비의 유혹이 너무 강해 소비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다. 만약 그렇다면 돈과 함께 소비되는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즉, 시간이 의미 없이 소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돈의 소비도 통제할 수 있다. 바쁠수록 소비의 기회가 적은 것을 보면 시간의 통제가 소비를 통제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해법인지도 모른다. 그리스의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우화가 있다. 여기에서 거위는 자산이고 이미 낳아 가지고 있는 황금알은 재산이다. 자산은 지속적으로 가치, 즉 황금알을 만들어내는 그 무엇, 즉 수입원을 지칭하는 반면 재산은 어떤 일정한 시점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재산이라고 칭하고 가치를 만들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한마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떨까? 자산일까? 아파트가 당신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있는가? 진실을 말하면 당신의 아파트는 안타깝지만 자산이 아닌 부채이다. 하룻밤 자고 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를 기억한다면 또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에는 내 말이 이해도 공감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주택은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부채임이 확실하다. 내 집을 가지고 있는데 각종 비용으로 유지하기에는 벅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이 종종 회자되고 있는 하우스 푸어의 실체이다. 내가 은행에서 어렵게 담보대출을 받아 장만한 아파트가 부채라면, 그러면 나는 열심히 저축해서 모은 현금에 대출을 더해서
부채에 투자한 셈이란 말인가? 금융지능적 관점에서는 대답이 그렇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언급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이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기로 몰아넣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은 바로 주택 가격 하락이었다. 주택을 자산으로 인식할 때 투자의 위험성은 크다. 거기에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요구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당신이 구입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자산이 아닌 부채이다.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외에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사업체를 만들고 키워 가치가 높아진 주식을 공개시장 또는 비공개 시장에 파는 것이다. 또는 유망한 사업체를 발굴해 초기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된다.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그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주식을 사고 팔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자산에 대한 투자로 볼 수도 없고 돈을 벌기도 어렵다. 반론이 있겠지만 당신이 산 주식의 가치를 단 1원이라도 당신의 의지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면 결국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진정한 의미의 투자란 자산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무형이지만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또 있는데 특허권, 저작권, 기술 로열티, 책이나 음반 판매에 따른 인세 등 다양한 형태의 권리로부터 오는 수입이다. 이러한 것들은 그 권리를 얻을 때까지 많은 투자와 노력, 때로는 재능을 필요로 하지만 일단 그 권리를 얻으면 주머니에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이러한 수입은 남다른 아이디어나 능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는 관계없는 자산으로 생각하는데 인간은 일생 동안 조물주가 주신 재능의 2%밖에 꺼내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나머지 98%의 재능을 살려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당신도 로열티나 인세 같은 무형자산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의 마법. 시간은 많은 일을 동시에 수행한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는 동안 키를 자라게 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봉급을 버는 동안 예금한 돈의 이자를 키운다. 이 점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많은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시간 마법의 성공의 비밀이 있다. 즉, 시키지 않아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하지만 사람마다 시간에게 어떤 일을 시키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돈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올바르게 일을 하는 것이 당신의 꿈을 이루고 부자가 되는 핵심이라는 뜻이다. 시간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트너를 갖게 된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시간도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한다. 또한 시간은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함께 일을 한다. 이런 말처럼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고 시간의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 부자들, 즉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이 일을 한다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시간을 만들어 투자한다. 작은 투자가 지속적으로 쌓여 큰 자산을 만들어 낸다는 것도 알고 있다. 결정적으로 시간이 자신과 함께 일하는 것도 안다.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소중한 것을 투자해야 더 큰 것을 얻는다는 것을 안다. 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의 시간을 모아 투자함으로써 큰 레버리지 효과를 내려는 것이다. 투자의 속성이 현재의 만족을 미루어 미래의 큰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때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일관되게 한 걸음씩 옮기는 동안 시간이 동반자가 되어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돈이 일을 하게 하라고 했지만
시간이 일을 하게 하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돈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도 시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함께 투자하지 않는다면, 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돈이 따라오지 않거나 이미 투자한 돈도 잃게 된다. 돈이 충분치 않아도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면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 어쩌면 부자와 빈자는 당장 돈이나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의 크기보다 우리 손에 쥐어진 시간이라는 자산이 얼마나 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러한 레버리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의해 갈릴 것이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매일같이 선물처럼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을 나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자. 이때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결코 하지 말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과 같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바빠서 시간이 없다라는 말 대신, 혹은 시간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대신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선택의 기회를 열어놓고 지내야 한다. 또 마땅히 부자들과 어울리고 부자처럼 생각해야 한다. 강조하는데, 시간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강력한 파트너로서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풀러 박사는 일을 멈추고 있을 때 금전적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지가 부의 척도라고 정의했다. 만약에 노동을 멈추고도 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으로 삶을 위한 지출을 평생 감당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이다. 한마디로 평생 부자다. 그런데 남은 돈으로 3일밖에 살 수 없다면, 직장인이 일자리를 잃고 3개월만 버틸 수 있다면, 저축한 돈으로 혹은 부동산을 처분해 3년 동안은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어떨까? 부유함은 시간의 단위로 측정된다고 했으니 3일 부자, 3개월 부자, 혹은 3년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노동 수입의 일부를 저축해 소위 재테크를 한다. 종잣돈을 만들어 추가 수입을 위한 투자를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아닌 일시적인 자본 이득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신규 아파트 분양 프리미엄이나 주식 거래를 통한 차익 등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서 소위 요행이나 대박을 노린다. 때로는 자신이 투자하는 것이 부채일 수 있다는 인식도 하지 못한 채 말이다. 자산에 투자하고 추가 수입을 만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소비보다 투자를 우선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비록 적은 돈이라도 저축을 하고 투자 지출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물론 꿈과 목표를 향해 방향성이 있는 자기 개발을 할 필요도 있다. 즉, 자신에게 먼저 투자를 하라는 말이다.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는 태도는 꿈이 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다. 현실을 바꾸고 싶은 꿈이 있다면 투자를 위한 저축, 자기 개발을 위한 저축, 부자가 되기 위한 배움의 비용 등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에서 성공하려면 시급하지 않아도 소중한 것에 투자하라는 조언이 있다. 이는 꿈을 갖고 멀리 보는 투자를 하라는 뜻이다. 그래야 수입이 지출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부자의 꿈을 꿀 수가 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간절한 꿈은 분명한 자산이다. 꼭 부자의 꿈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든 간절한 꿈이 있고 목표가 분명하다면 꾸준히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이 꿈이라는 자산을 성취해내기 위한 투자가 된다. 그러면 변형과 창조의 과정을 통해 그 꿈이 현실이 되어 당신의 호주머니에 성취의 기쁨과 함께 돈을 넣어줄지도 모른다.
돈만 쫓아서는 돈을 벌 수 없다. 꿈에 대한 간절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간절함이 오래 지속되도록 도와주는 버팀목이다. 간절함과 믿음은 당신의 현실과 꿈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자산은 변형된다고 했다. 시간이라는 자산의 첫 변형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서 의미 있는 투자되는 시간으로 변형이다. 시간을 잘 알고 통제할 수 있다면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자산으로의 변형도 충분히 가능하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온전한 통제권을 갖는 자투리 시간은 늘 있는 법이다. 늦은 퇴근 후에, 주말에, 때로는 식사 시간을 아껴 투자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자투리 시간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는가이다. 아주 작은 자투리 시간이라도 방향을 정해 꾸준히 투자한다면 자산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 경제신문을 보고 꼭 필요치 않은 술자리를 줄이고 습관적으로 손에 쥐는 TV 리모컨과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이 늘어난다. 통제력은 이제까지 배운 자산, 투자, 현금 흐름, 레버리지 못지않게 부와 성공을 위한 꼭 필요한 능력이며 자산이다. 자기관리 능력과 같은 의미라고도 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장 큰 적이고 자신을 이기면 무엇이든 이길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또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의 돈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워렌 버핏의 주장은 돈은 감정이다라는 경제의 한 원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여러 해 동안 주식 투자와 몇 건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실패와 성공의 굴곡을 겪어본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고 보니 성공하지 못했던 수많은 거래들은 모두 잃는 두려움이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였다.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래에서 작은 이익밖에 취하지 못한 것도 그 감정 때문이었다. 그런 두려움의 감정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 시간의 레버리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즉시 해보면 두려움의 대부분은 무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이유는 그 어둠 속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려움이 생긴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다. 우리는 늘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이성적인 논리로 변명하고 합리화한다. 문제는 그런 감정이 적절히 통제되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표현되고 발휘되는가이다. 인생은 희노애락으로 구성된 연극인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부와 성공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는 이루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해할 수 없다면 소유할 수 없다라고 했던가? 무슨 일이든 잘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사업의 본질을 잘 알아야 한다. 모든 사업의 본질은 애용자, 즉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며 애용자는 흔히 쓰는 말로 단골 손님이다. 동네 빵집 주인은 신선하고 맛있는 빵과 미소 가득한 얼굴로 경쟁하고 대기업은 기술 개발과 애프터 서비스망으로 경쟁을 한다. 인터넷상에서 비즈니스를 일구는 이들은 구독이라는 이름으로 단골을 모은다. 목표는 단 하나이다. 애용자의 확보이다. 실제로 기업 간의 인수합병 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도 무형의 애용자 가치가 반영된다.
바로 우리가 브랜드 파워라고 표현하는 그것이다. 또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넘길 때 소위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같은 업종이라면 장부상에 보이는 시설 이외에도 기존 단골 고객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일 때 그 가치를 주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과 그 아이템을 찾는 애용자가 있으면 사업은 성립한다. 아이템은 애용자를 만들 수 있는 대상이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아이템을 직접 만드는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을 취급하는지, 얼마나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얼마나 큰 규모인지는 중요한 핵심이 아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간결하면서도 참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생각하는 평생 부자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좋았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갑이 마르지 않는 평생 부자입니다. 저자는 윤은모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삼성전자와 코카콜라 한국법인, 그곳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뒤에 한국 IBM으로 옮겨 17년간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리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재직 시에는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의 한국 방문 때마다 동행하며 우리나라 경제계의 부자들을 가까이서 만나보았다. 그 시절의 경험은 그의 삶에서 아주 특별한 자산이 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100세 시대에 평생 돈 걱정 없는 평생 부자가 되려면 한순간 반짝 돈을 버는 재테크가 아닌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정의 현금 흐름을 결정짓는 가계 경제 사이클 속에서 삶의 수준을 높이려면 자산과 부채를 새롭게 정의하고 진정한 자산을 쌓아가는 투자의 변별력을 키우고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무형의 가치들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간이 일하게 하는 법, 레버리지의 활용과 현금 흐름, 비즈니스의 본질과 단골 손님의 의미 등 경제적 자유로 가는 원리와 수단, 부자들의 습관을 제시한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에 대한 태도. 이만하면 됐지 뭐. 다들 그렇게 살잖아. 돈이 많으면 고민도 많을 거야. 돈이면 다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야. 가난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틀렸다고 비난할 수만은 없지만 부자에 대한 꿈이 없거나 자신을 속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부자의 꿈을 가진 이들은 자신보다 앞선 사람들을 흠모하고 부러워하면서 더 나은 삶, 더 자유로운 삶, 더 흥분되는 삶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한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의 저자, 그리고 나의 멘토 중에 한 분인 강영우 박사가 대표적인 분이시다. 강 박사는 중학교 시절에 사고로 실명을 했지만 굳건한 신앙 속에서 겸손하지만 강한 의지로 미 국무성 차관보에 오르는 등 보통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해냈다. 나는 그분의 책을 읽는 것은 물론 2시간이 넘는 강의를 듣고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그분이 가졌던 꿈이 얼마나 크고 강렬한지를 느낄 수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이고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믿기 때문이다. 대나무의 마디가 키 큰 대나무를 만들어내듯 불만족과 결핍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크고 작은 성취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희망을 키운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도 젊은 날의 불만족과 결핍이
성공의 원동력임을 고백했다. 그렇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그런 노력과 성취의 과정에서 오는 것이다. 마치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으며 성장하고 삶의 행복을 느끼게 되든 말이다. 더 이상 성장이 없다면, 현재에 만족해 미래에 대한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다면 어느 교수의 말처럼 영안실에 누워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부자들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 일자리가 아닌 사업과 투자에 관심을 갖고 도전한다. 작아도 자신이 주인이 되는 기회를 원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고용해 더 큰 부와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 그들은 봉급과 연봉이 얼마인지보다 자산과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어찌 보면 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자유는 반대말이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안정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안정을 잃을까봐 늘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안정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지적한다. 20년 전의 직장 생활을 돌아보고 함께 안정을 추구했던 많은 선배와 동료들을 보았을 때 기요사키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자유는 도전과 투쟁을 통해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와 좌절을 감내해야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획득한 경제적 자유는 특별한 즐거움을 오랫동안 누리게 해주며 다른 가치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매달리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어느 누구가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한 보수를 준단 말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한 시간과 돈의 교환은 그 기간의 크기에 한계가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주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위험을 대하는 태도다. 부자들은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만든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부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데 장애물과 위험은 늘 존재하지만 지식과 경험을 통해 그것을 충분히 터득하면 어떤 장애물이든 극복할 수 있거나 통제 가능해진다. 워렌 버핏은 진정한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다가온다고 했다. 피할 수 없다면 주도적으로 맞서 경험하고 기회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실수와 실패는 성공의 과정에서 위험을 극복하고 통제하는 법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스승이다. 사실 실패라는 단어가 없다면 성공이라는 단어도 있을 수 없다. 실패를 피하려고 한다면 성공도 피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작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로 가득 차 있다. 사업이나 투자에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실을 모르고 실패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돈보다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 때로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기도 한다. 그 시간들을 모아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한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이라도 소중히 여긴다. 작은 시간들이 모여 무엇을 하기엔 충분한 시간이 만들어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또 필요할 때는 시간을 만들어 투자한다. 필요한 지식과 정보에 귀를 기울이며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며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시간을 할애한다. 그러면서도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삶의 여유를 찾아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렇듯 시간을 보는 관점과 시간을 대하는 다른 자세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가르는 건 아닐까? 그러니 부자들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마음에 새기자. 시간은 아껴 쓰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만들어 투자하는 자산이다. 성공은 성공한 사람에게서 배운다. 성공의 제1법칙이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서 배워야 한다. 배울 곳이 있고 기회가 있는데 혼자 깨우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혼자서 자수성가해 부자가 된 경우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도 스승이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부자들의 생각, 태도, 선택 기준과 습관을 모방해야 한다. 부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와칭이라는 책을 만났다.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라는 것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이끌어내는 내용으로 누군가가 바라보면 사물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바라봄의 효과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모방의 비밀을 배웠다. 나를 남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1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원리를 작용해 부자인 나를 상상하면서 주의 깊게 나를 관찰하면 아직 부자가 아닌 내가 지금 무엇을 변화시키고 무엇을 따를지를 보다 쉽게 깨달을 수 있다. 부자의 꿈이 간절하다면 미래 부자인 당신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웃으면 복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복이 와야 웃게 되는 걸까요? 또 다른 예로 글솜씨가 좋아야 글을 쓸 수 있는가? 글을 쓰다 보니 좋은 글솜씨를 갖게 되는 걸까?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부자가 되는 것이 먼저인가? 부자의 관점과 습관을 갖는 것이 먼저인가? 이는 잘 알려진 비, 두, 해부, 성공 모델에서 모범 답안을 찾을 수 있다. 이미 되었다고 상상하고 그에 따른 생각과 태도를 갖고 그에 걸맞는 노력과 행동을 하면 실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겠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돈이 많으면 사업도 하고 투자를 해서 모든 면에서 여유로운 부자가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큰 돈이 생기기만을 기다린다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스스로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하고 부자들의 관점과 생각을 배워 자신을 쌓아 올라가는 바른 투자를 하면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부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바로 행복한 부자 말이다. 그렇다. 모방의 첫걸음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스스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와칭의 효과와 같은 맥락이다. 당신도 눈을 감고 원하는 부자의 모습을 그려보라. 아내와 쇼핑할 때 가격표나 꼬리표에 눈길을 보내는 대신 너그러운 미소를 날리고 멋진 여행지에서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모습을 그리고 되뇌이자. 나는 부자이다. 나는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자유롭고 좋은 친구들로 둘러싸인 행복한 부자가 될 것이다. 로버트 기요사키에게서 아주 새롭고 특별한 부자의 정의를 발견하게 되었다. 단순하지만 공감을 일으키는 명쾌하고 놀라운 정의이다. 부유함이란 우리가 물리적으로 일하지 않으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날들의 수이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여유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부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부유함, 즉 부의 크기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닌 시간의 크기로 정의된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내가 부를 돈의 많고 적음으로 저울질하고 돈이 많아도 걱정이 없을 수 없는 삶의 무게를 핑계로 대고 있을 때 기요사키는 여유로움이 지속되는 시간의 크기로 부의 정의를 내린 것이다.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경제적 부유함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타당한 정의가 아닌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것임을 새삼 공감했다. 여기서 평생 역시 시간의 단위이다. 내가 만약 오늘 당장 일을 그만둔다면 나는 며칠을 더 살 수 있는지가 부의 척도이다. 모두 시간을 부의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돈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되는 삶의 질을 전제로 하는 것은 물론이다.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지 명확히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돈에 대한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필요하다. 돈이 들고 나는 흐름에 더해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 삶의 방향에 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 결국 돈과 행복은 지혜가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라는 부자의 정의를 삶의 경제적 목표로 삼아 배우고 노력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비록 완벽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라 해도 하나의 이정표로 충분히 가치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희망을 갖고 도전하는 과정 또한 큰 즐거움이다. 빈곤층에겐 돈이란 소비하는 것이고 부유층에겐 돈이란 보존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즉, 가난한 사람은 소비를 생각하고 부자는 투자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할 것인가, 소비할 것인가, 이런 선택과 태도에 있다. 부자에게 돈은 지금의 만족을 위해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키우는 대상이다. 즉, 돈을 버는 이유가 투자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당신이 부자가 될 것인지는 지금 소비를 위해 돈을 벌고 있는지, 투자를 위해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는가? 소비는 감정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돈을 쓰고 싶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족 지연 능력은 바로 감정의 통제력에서 나온다. 소비는 돈에 국한돼 적용되지 않는다. 어쩌면 돈보다 더 쉽게 소비의 유혹을 받는 것이 있으니 바로 시간이다. 돈은 사람에 따라 가진 양이 다르지만 시간은 모두 동일하게 주어지기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누구나 시간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소비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은 게으름이다. 나 역시 하루 중에 소중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일에 어영부영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에게 부끄러울 정도이다. 진정한 게으름은 할 일이나 결정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이라고 하지만 미루어 얻어낸 시간마저 낭비해버리니 망설임과 게으름은 시간 도둑이라 할 만하다. 더 큰 문제는 돈과 시간의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쇼핑을 위해 쓴 시간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는 만족을 지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소비하는 대신 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런데 돈을 쓰고 싶은 소비의 유혹이 너무 강해 소비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다. 만약 그렇다면 돈과 함께 소비되는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즉, 시간이 의미 없이 소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돈의 소비도 통제할 수 있다. 바쁠수록 소비의 기회가 적은 것을 보면 시간의 통제가 소비를 통제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해법인지도 모른다. 그리스의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우화가 있다. 여기에서 거위는 자산이고 이미 낳아 가지고 있는 황금알은 재산이다. 자산은 지속적으로 가치, 즉 황금알을 만들어내는 그 무엇, 즉 수입원을 지칭하는 반면 재산은 어떤 일정한 시점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재산이라고 칭하고
가치를 만들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한마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떨까? 자산일까? 아파트가 당신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있는가? 진실을 말하면 당신의 아파트는 안타깝지만 자산이 아닌 부채이다. 하룻밤 자고 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를 기억한다면 또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에는 내 말이 이해도 공감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주택은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부채임이 확실하다. 내 집을 가지고 있는데 각종 비용으로 유지하기에는 벅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이 종종 회자되고 있는 하우스 푸어의 실체이다. 내가 은행에서 어렵게 담보대출을 받아 장만한 아파트가 부채라면, 그러면 나는 열심히 저축해서 모은 현금에 대출을 더해서 부채에 투자한 셈이란 말인가? 금융지능적 관점에서는 대답이 그렇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언급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이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기로 몰아넣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은 바로 주택 가격 하락이었다. 주택을 자산으로 인식할 때 투자의 위험성은 크다. 거기에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요구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당신이 구입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자산이 아닌 부채이다.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외에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사업체를 만들고 키워 가치가 높아진 주식을 공개시장 또는 비공개 시장에 파는 것이다. 또는 유망한 사업체를 발굴해 초기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된다.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그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주식을 사고 팔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자산에 대한 투자로 볼 수도 없고 돈을 벌기도 어렵다. 반론이 있겠지만 당신이 산 주식의 가치를 단 1원이라도 당신의 의지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면 결국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진정한 의미의 투자란 자산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무형이지만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또 있는데 특허권, 저작권, 기술 로열티, 책이나 음반 판매에 따른 인세 등 다양한 형태의 권리로부터 오는 수입이다. 이러한 것들은 그 권리를 얻을 때까지 많은 투자와 노력, 때로는 재능을 필요로 하지만 일단 그 권리를 얻으면 주머니에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이러한 수입은 남다른 아이디어나 능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는 관계없는 자산으로 생각하는데 인간은 일생 동안 조물주가 주신 재능의 2%밖에 꺼내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나머지 98%의 재능을 살려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당신도 로열티나 인세 같은 무형자산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의 마법. 시간은 많은 일을 동시에 수행한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는 동안 키를 자라게 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봉급을 버는 동안 예금한 돈의 이자를 키운다. 이 점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많은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시간 마법의 성공의 비밀이 있다. 즉, 시키지 않아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하지만 사람마다 시간에게 어떤 일을 시키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돈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올바르게 일을 하는 것이 당신의 꿈을 이루고 부자가 되는 핵심이라는 뜻이다. 시간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트너를 갖게 된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시간도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한다.
또한 시간은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함께 일을 한다. 이런 말처럼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고 시간의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 부자들, 즉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이 일을 한다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시간을 만들어 투자한다. 작은 투자가 지속적으로 쌓여 큰 자산을 만들어 낸다는 것도 알고 있다. 결정적으로 시간이 자신과 함께 일하는 것도 안다.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소중한 것을 투자해야 더 큰 것을 얻는다는 것을 안다. 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의 시간을 모아 투자함으로써 큰 레버리지 효과를 내려는 것이다. 투자의 속성이 현재의 만족을 미루어 미래의 큰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때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일관되게 한 걸음씩 옮기는 동안 시간이 동반자가 되어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돈이 일을 하게 하라고 했지만 시간이 일을 하게 하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돈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도 시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함께 투자하지 않는다면 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돈이 따라오지 않거나 이미 투자한 돈도 잃게 된다. 돈이 충분치 않아도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면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 어쩌면 부자와 빈자는 당장 돈이나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의 크기보다 우리 손에 쥐어진 시간이라는 자산이 얼마나 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러한 레버리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의해 갈릴 것이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매일같이 선물처럼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을 나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자. 이때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결코 하지 말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과 같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바빠서 시간이 없다라는 말 대신 혹은 시간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대신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선택의 기회를 열어놓고 지내야 한다. 또 마땅히 부자들과 어울리고 부자처럼 생각해야 한다. 강조하는데 시간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강력한 파트너로서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풀러 박사는 일을 멈추고 있을 때 금전적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지가 부의 척도라고 정의했다. 만약에 노동을 멈추고도 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으로 삶을 위한 지출을 평생 감당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이다. 한마디로 평생 부자다. 그런데 남은 돈으로 3일밖에 살 수 없다면, 직장인이 일자리를 잃고 3개월만 버틸 수 있다면, 저축한 돈으로 혹은 부동산을 처분해 3년 동안은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어떨까? 부유함은 시간의 단위로 측정된다고 했으니 3일 부자, 3개월 부자, 혹은 3년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노동 수입의 일부를 저축해 소위 재테크를 한다. 종잣돈을 만들어 추가 수입을 위한 투자를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아닌 일시적인 자본 이득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신규 아파트 분양 프리미엄이나 주식 거래를 통한 차익 등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서 소위 요행이나 대박을 노린다. 때로는 자신이 투자하는 것이 부채일 수 있다는 인식도 하지 못한 채 말이다. 자산에 투자하고 추가 수입을 만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소비보다 투자를 우선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비록 적은 돈이라도 저축을 하고 투자 지출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물론 꿈과 목표를 향해 방향성이 있는 자기 개발을 할 필요도 있다. 즉, 자신에게 먼저 투자를 하라는 말이다.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는 태도는 꿈이 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다. 현실을 바꾸고 싶은 꿈이 있다면 투자를 위한 저축, 자기 개발을 위한 저축, 부자가 되기 위한 배움의 비용 등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에서 성공하려면 시급하지 않아도 소중한 것에 투자하라는 조언이 있다. 이는 꿈을 갖고 멀리 보는 투자를 하라는 뜻이다. 그래야 수입이 지출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부자의 꿈을 꿀 수가 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간절한 꿈은 분명한 자산이다. 꼭 부자의 꿈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든 간절한 꿈이 있고 목표가 분명하다면 꾸준히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이 꿈이라는 자산을 성취해내기 위한 투자가 된다. 그러면 변형과 창조의 과정을 통해 그 꿈이 현실이 되어 당신의 호주머니에 성취의 기쁨과 함께 돈을 넣어줄지도 모른다. 돈만 쫓아서는 돈을 벌 수 없다. 꿈에 대한 간절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간절함이 오래 지속되도록 도와주는 버팀목이다. 간절함과 믿음은 당신의 현실과 꿈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자산은 변형된다고 했다. 시간이라는 자산의 첫 변형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서 의미 있는 투자되는 시간으로 변형이다. 시간을 잘 알고 통제할 수 있다면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자산으로의 변형도 충분히 가능하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온전한 통제권을 갖는 자투리 시간은 늘 있는 법이다. 늦은 퇴근 후에, 주말에, 때로는 식사 시간을 아껴 투자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자투리 시간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는가이다. 아주 작은 자투리 시간이라도 방향을 정해 꾸준히 투자한다면 자산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 경제 신문을 보고 꼭 필요치 않은 술자리를 줄이고 습관적으로 손에 쥐는 TV 리모컨과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이 늘어난다. 통제력은 이제까지 배운 자산, 투자, 현금 흐름, 레버리지 못지않게 부와 성공을 위한 꼭 필요한 능력이며 자산이다. 자기관리 능력과 같은 의미라고도 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장 큰 적이고 자신을 이기면 무엇이든 이길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또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의 돈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워렌 버핏의 주장은 돈은 감정이다라는 경제의 한 원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여러 해 동안 주식 투자와 몇 건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실패와 성공의 굴곡을 겪어본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고 보니 성공하지 못했던 수많은 거래들은 모두 잃는 두려움이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였다.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래에서 작은 이익밖에 취하지 못한 것도 그 감정 때문이었다. 그런 두려움의 감정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 시간의 레버리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즉시 해보면 두려움의 대부분은 무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이유는 그 어둠 속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려움이 생긴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다. 우리는 늘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이성적인 논리로 변명하고 합리화한다. 문제는 그런 감정이 적절히 통제되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표현되고 발휘되는가이다. 인생은 희노애락으로 구성된
연극인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부와 성공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는 이루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해할 수 없다면 소유할 수 없다라고 했던가? 무슨 일이든 잘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사업의 본질을 잘 알아야 한다. 모든 사업의 본질은 애용자, 즉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며 애용자는 흔히 쓰는 말로 단골 손님이다. 동네 빵집 주인은 신선하고 맛있는 빵과 미소 가득한 얼굴로 경쟁하고 대기업은 기술 개발과 애프터 서비스망으로 경쟁을 한다. 인터넷상에서 비즈니스를 일구는 이들은 구독이라는 이름으로 단골을 모은다. 목표는 단 하나이다. 애용자의 확보이다. 실제로 기업 간의 인수 합병 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도 무형의 애용자 가치가 반영된다. 바로 우리가 브랜드 파워라고 표현하는 그것이다. 또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넘길 때 소위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같은 업종이라면 장부상에 보이는 시설 이외에도 기존 단골 고객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일 때 그 가치를 주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과 그 아이템을 찾는 애용자가 있으면 사업은 성립한다. 아이템은 애용자를 만들 수 있는 대상이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아이템을 직접 만드는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을 취급하는지, 얼마나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얼마나 큰 규모인지는 중요한 핵심이 아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간결하면서도 참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생각하는 평생 부자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좋았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